이스라엘 심어놓은 폭탄이 삐삐에서 터져가지고 그러니까요. 저기 무전기 삐삐가 폭발해가지고 2,000명이 현재 희생이 됐다는 건데 사상자들. 헤즈볼라의 전사들이 이 휴대폰은 도청을 당한다 그래서 삐삐를 많이 쓴다는 거예요. 거기에 자기들 요원을 침투시켜서 몰래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폭탄을 몰래 삐삐에 대량으로 심는. 우리가 이전에는 전혀 상상조차 못했던 새로운 전쟁 양상. 여러분의 막힌 속을 더 막히게 하는 김종대 뻥 뚫리는 TV.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이다 요정 오윤혜입니다. 예, 제가 고구마를 먹으면 오윤혜 씨가 사이다를. 그렇죠. 가스 활명수를 확 들이부어 그렇죠. 드려야죠. 고구마와 가스 활명수. 그래서 뚫리긴 뚫려. 근데 오늘 뭔가 주제가 네. 범상치 않아가지고 지금 미래부터 밑밥을 까시는 거죠? 오늘 주제 뭡니까? 예, 이 책입니다. 다르파웨이. 다르파웨이. 이게 이 분야의 좀 매니아들, 뭐 일종의 어떤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다르파하면 벌써 숨이 턱 막혀. 다르파? 그 기관? 그 기관 워낙 약간 유명하니까. 종교 느낌인데 다르파 기관이라는 거죠 우선. 이게 다르파라는 거는 저기 미국의 국방부에 있는 고등 연구개발국, 디펜스 어드밴스드 리서치 프로젝트 에이전시. 뭐 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첨단 무기에는 고급 기술이 들어가잖아. 그렇죠. 아주 신기하고 공상과학에나 나올 법한 이런 신기한 기술 연구를 해서 네. 일선의 어떤 그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무기 체계에 아. 적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일종의 브레인. 우와. 이래서 다르파라고 하는데 이 책은 다르파 웨이인데 내가 왜 이 책을 소개하느냐? 네. 내가 상당히 애착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르파의 이 부서에 이 책에 대해서도 이 책에 이 책을 내가 감수했거든. 감수가 뭐예요? 검사? 그러니까 번역을 한 번역관 따로 있고 네. 그 번역이 제대로 돼 있는가를 우와. 이렇게 해주는 네. 그걸 감수라고 한단 말이야. 감수. 우와, 그러면 이거를 감수하셨다. 그러니까 그 자랑하려고 지금 이 시간에 아니 그래서 내가 좀 지식자랑? 기여달라고. 이게 저자가 애니 제이콥슨 언론인이에요.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작가고 네. 이 작가가 이제 탐사 보도를 이 다르파의 모든 역사를 74명의 그 전문가를 인터뷰해서 쓴 탐사 보도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재학 씨라고 번역하셨어요? 중앙일보 출신 워싱턴 특파원 출신이에요. 우와. 이분이 번역을 했고 네. 감수는 내가 했다. 우와. 이렇게 해서 이 책이 이번 주부터 깔려요. 최근에 나온. 아주 뜨끈뜨끈한 거야. 이제 막 책방에 이제 이번 주에 깔리는 거야. 그럼 우리가 근데 이 다르파 모르고 살아도 문제 없잖아요. 아무 문제 없어요. 네. 아무 문제 없는데 왜 알아야 되죠?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야. 우리가 지금 인터넷을 뭐 이제는 거의 일상생활에서 쓰잖아요. 이게 어디서 왔을까? 인터넷이라는 게 처음부터 있지는 않았을 거고. 누가 만들었겠죠. 누가 만들었을 거다. 네. 그다음에 차를 타면은 이제 그 오윤혜 씨 같은 길치는 내비게이션. 미성항법 안내 없이 이게 아무데도 못 가요. 아무데도 못 가죠. 네. 이게 처음에 이런 기술이 어디서 왔을까? 그 외에도 요즘 드론이 또 이제 대세잖아요. 이 드론은 어디서 저런 기술이 왔을까? 이것도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드론은 그냥 약간 날리는 거 아니에요? 이 드론이 일반화된 지 10년밖에 안 되니까 이게 옛날에는 무인 항공기 이 드론이라는 게 지금이야 당연하지만은 옛날엔 그런 게 가능하겠어? 이런 게 80년대 90년대까지도 상상의 기술이었구나. 상상이 못했죠. 제가 말씀드린 인터넷, 우와. GPS, 반도체 네. 이런 것들이 한 20년 전만 해도 우리한테는 무슨 공상과학 영화 맞아요. 그건 미래의 어떤 첨단 그 문명에서 나오는 걸로 생각했지 우리 생활에 이렇게 일반화된 건 불과 10년? 20년? 그쵸. 얼마 안 됐죠. 근데 설마 이 모든 기술들의 시발점이 다르파요? 다르파. 진짜요? 이 다르파가 없었으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렇게 일상생활에 쓰는 기술은 우리 손에 없었다. 이거는 뭐 주식회사 같은 게 아닌가 봐요? 주식을 그러니까 살 수는 없어요. 정보기관이죠. 정보기관. 정부기관이에요. 펜타곤? 펜타곤 소속. 펜타곤 안에 있는 소속이에요. 대박. 그러니까 이거 말고도 뭐 이제 군대에서 요즘 대세가 된 스텔스 기술이라든가 레이더에 안 잡히는 거. 레이더에 안 잡히니까 아주 투명 인간처럼 이렇게 쑥 와가지고 몰래 딱 치고 들어가면은 이건 방법이 없는 거죠. 이런 기술이 있어요? 스텔스 기술. 우리도 지금 스텔스 비행기가 있어요. 뭐 이런 기술이라든가. 네. 또 요즘 바이오 생명공학이 이제 인간
인간을 완전히 새로운 인간으로 변형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요? 아니 예를 들면은 증강 효과. 우리가 우울증에는 뭐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이런 게 다 뇌과학에서 나오는 거거든. 뇌에서 나오는 거거든. 이런 뇌과학이 폭발한 것도 사실은 다르파.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그 문명을 바꿨다 할 정도의 엄청난 기술을 이런 만들었네. 기술들이 주로 나온 게 쏟아져 나온 게 대부분 다르파를 통해서 나왔는데 불편한 진실을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보는 최첨단 기술 문명이 대부분 전쟁에서 나왔다. 즉 살인의 기술에서 나온 거다. 이런 불편한 진실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사실 군대가 사람을 매우 빠르고 효과적으로 살상하는 살인의 기술이 최첨단 기술이거든. 일단 보는 거 인공위성으로 보고 정찰기로 보고 멀리서 보고 또 아주 정밀하게 보고 로켓 기술부터 위성 관측 뭐 이런 거에서 그다음에 내 위치를 아는 GPS나 뭐 이런 게 전쟁 때 쓰여질 때 원래 가장 효과적인 거라며. 그렇군요. 미사일도 여러 발을 막 쏘면은 이게 돈도 많이 들고 뭐 파괴도 심하지만 찾아가서 스마트하게 이렇게 콕콕 찔르듯이 때리면 이런 건 반도체 유도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지금 우리가 그런 기술 덕분에 휴대폰을 쓰고 있는 거지만 사실은 전쟁에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람을 참하게 굴욕적으로 정말 수치스럽게 이번에 학살하고 때려 부시고 살인을 하는 이런 기술이 어떻게 보면 현대 문명의 초석이 됐다. 이런 역설에 대해서 이 책만큼 그 스토리를 강하게 전달하는 책이 없다고 나는 방금 뜬 거예요. 그렇군요. 근데 지금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만 인공지능 AI 인간을 대체하는 거잖아요. 인간의 일자리를 다 위협하고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단계에 온 거잖아요. 그 걔네들이 막 딥페이크처럼. 그러니까 이게 지금으로 봤을 때는 되게 효과도 있겠지만 적절하게 못 쓰였을 경우에 인간이 받는 피해가 훨씬 크게 느껴지거든요. 그렇다고 없앨 수 있을까? 그럴 수는 없겠죠. 이제 이걸 되돌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어떻게 그걸 강력히 처벌하는 사회적 규범과 규칙을 만들어서 이렇게 우리가 제어를 하는 거지 기술 자체를 그걸 이제는 없앤다는 건 거의 불가능해 가깝거든요. 그래서 이 다르파 얘기를 이게 처음에는 D가 빠진 아르파였어. D가 뭔데요? 디펜스, 방어? 네. 그런데 이게 나중에 D가 붙어 다르파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기관이 너무나 비밀스러운 기관이라 가지고 여기서 뭘 개발하면은 20-30년 후에나 그 존재를 알아. 우와. 아까 말했던 기술들 있잖아요. 네. 뭐 스텔스, GPS, 뭐 인터넷 이런 것도 1970년대, 80년대 이미? 다르파에서 저기 다 실험했던 기술들이거든요. 그래서 군에 적용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효과를 보니까 2000년대 돼서야 우리한테는 생활에 다가온 거고 이게 다르파가 이런 기술을 20-30년 전에 개발을 했구나. 그때 가서 아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개발하고 있는 다르파의 기술은 알 수가 없네. 극비죠. 투명인간 이런 것도 개발됐을까요? 뭐 먹으면 내가 투명인간 그건 없는데 공간 이동 이런 건 없는 거죠. 뭐 그거까지는 아닌데 한 가지 여기서 극비라서 공개 못하는 기술이 한두 가지 나오긴 해요. 우와, 뭐예요? 예를 들어 레이저 빔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뭐죠? 레이저 우리가 왜 이렇게 레이저 빔? 레이저 포인트도 쓰고. 저 클럽 갈 때 레이저 빔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하고 어디 이렇게 광선으로 글자도 보여주고. 근데 그게 왜 그거 기술이에요? 무슨 기술이에요? 다르파의 레이저는 차원이 다르지. 여기에 고에너지를 실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파괴 무기가 될 수 있겠지. 레이저로 총을 쏘면 광선이 나가서 완전히 태워버리는. 그 스타워즈에 나오는 그런 것들 아니에요? 그게 어디까지 개발돼 있는지 우린 몰라. 그럼 총알도 필요 없겠네요? 아니 모르지. 이제 그 빛의 속도로 요격은 하는데 어느 정도 그걸 다 방어할 수 있는지. 이 다르파의 관점은 이런 거예요. 기술혁명이라고 자꾸 그러는데 그것은 컴퓨터의 어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발전했다는 뜻이다. 그래서 기계가 너무 좋아졌다는 뜻인데 그 기계는 인간과 상호작용을 해서 우리한테 유용한 이점을 효과를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인간은 그렇게 발전하질 않은 거야. 맞아요. 뇌를 거의 안 쓰잖아요, 오히려. 그래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하지만 하나가 더 있다는 거야. 웨트웨어. 젖은 그릇. 그러니까 웨트웨어. 즉 인간의 뇌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웨트웨어로 상호작용하는 게 지능이라고 하는 건데 인공지능도 인간이 쓰니까 인공지능인 거예요.
안 쓰면은 안 쓰고 그냥 인공인가? 뭐 전원 꺼놓으면은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는 엄청나게 발전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웨트웨어는 그대로잖아요. 네. 그러면은 인간의 가장 지능에 취약한 지점은 어디냐? 인간인 거지. 그러니까 이 기술을 인간을 위해서 좋은 방향으로 쓰는 지성은 발달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딥페이크 영상이 나오고 범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웨트웨어가 지금은 문제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인간을 바꾸는 방법, 기계와 뇌의 인터페이스를 네.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없을까? 이런 걸 연구하는데 인간을 거치지 않고요? 아니면 인간을 조정해서? 인간이 이제 기계를 조정하는 방식의 변화를 꾀할 수 없을까? 이게 지금 공상과학 같은 내가 얘기를 하는 거야. 그렇네요. 근데 일론 머스크가 몇 년 전부터 발표하는 건 뭐냐면은 뇌파로 내가 생각만으로 컴퓨터를 조종하는 기술. 이걸 지금 개발하겠다고 하고 있죠. 진짜요? 뭐 키보드 안 눌러도. 그랬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 기술이 있어요. 인간의 뇌에다가 칩을 심어서 이걸 침습적 기술이라 그래. 침습적 네트워크라 그러는데 여기서 뇌에 뇌파를 갖고 생각을 알아내서 기계에 영향을 미치는 방법. 예를 들어서 이 장애인이 그 생각만으로 의족을 움직이는 기술들 같은 거 가끔 나오잖아요. 우와. 그런데 이제 비침습적 기술이라고 해서 칩을 이식하지 않아도 우와. 뭐 이렇게 헬멧 같은 것만 써도 기계를 조종하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어떤 연구들. 거. 이게 이제 그 뇌의 어떤 활용을 바꾸는 거고. 그다음에 전쟁에서 어떤 병사가 다쳤어. 그러면은 절망과 공포와 불안에 빠지게 되고 급격히 인간적인 어떤 능력이 저하될 거 아니에요? 이랬을 때 어떤 알약을 먹으면 동면 상태로 잠이 들어가지고 우와. 구조를 기다린다든가. 오, 아바타. 네. 이렇게 해서 스스로의 어떤 그 인간적 상태를 변화시키는 이런 기술들. 나의 보험 가입 상태를 믿을 수 있는 정직한 보험 전문가가 객관적으로 체크해서 공정한 평가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마이보험 체크를 소개합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35개의 손해보험, 생명보험 회사를 취급,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한 회사만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고객의 상황에 맞지 않게 무조건 보험료가 비싼 보험 상품을 팔아 수익을 챙기는 것이 아니고 고객에게 가장 필요하고 합리적인 상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가입 보장은 크고 폭넓게, 보험료는 저렴한 최적의 보험 상품을 정직하게 추천해드립니다. 부담 없이 마이보험 체크로 연락하셔서 무료로 상담 받으시고 합리적인 보험 설계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연락처는 홈페이지 한글로 my보험체크.com, 카카오톡에서 마이보험체크로 채널 추가 또는 대표전화 1800-7917. 상담하실 때는 반드시 김종대 TV 보고 신청했다고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이보험은 사칭하는 회사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마이보험 체크 맞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맞다고 가짜 답변도 한다고 합니다. 마이보험 체크 6기 주황색 손마크 꼭 확인하시고 1800-7917 대표 번호가 맞는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맞춤형 보험 상담 마이보험 체크. 김종대 스토어를 아껴주시는 분들께 희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롯데카드를 만들어서 15만원 이상을 결제하시면 다음 달에 10만원을 되돌려드리는 놀라운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김종대 스토어에 지금 바로 가시거나 아니면 유튜브 공지 링크를 클릭하시면 이벤트 페이지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첫째, 이벤트 페이지에 가셔서 9월 30일까지 롯데카드를 신청한다. 이름과 전화번호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둘째, 10월 10일까지 15만원 이상을 결제한다. 가급적 김종대 스토어에서 결제하시면 좋습니다. 셋째, 다음 달에 10만원을 돌려받는다. 끝! 연회비 3만원이지만 캐시백 혜택만 고려해도 7만원이 이익이고요. 특히 자동차가 있으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혜택이 아주 어마어마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벤트 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지갑 열기 무서운 분들 많으실 텐데요. 지금 바로 김종대 스토어에서 롯데카드 만들어서 10만원 혜택도 받으시고 김종대 TV도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이 후원이다.
이게 이 책에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한국 전쟁 때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그 세뇌라는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맞아요. 세뇌. 뭐 북한에 대해 얘기할 때 전체주의 뭐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반국가 언론이라고 뭐 공격할 때 국민을 가짜 뉴스로 세뇌시킨다. 이게 세뇌라는 게 영어로 브레인워싱이라 그래. 브레인워싱이요? 브레인워싱이라고 하는 신기하다. 건데 네. 이 말이 한국 전쟁 때 중공군 포로로 잡힌 미군이 있었어. 네. 그런데 자기 조국을 방송에 나와서 막 욕하는 거야. 그리고 가짜 뉴스를 얘기하면서 미군이 세균전을 준비했었다. 대량 학살. 그러니까 메가더 사령관이 화가 나서 저거 가짜 뉴스다. 그러는데 그 다음 의문이 이거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엘리트 장교가 저렇게 가짜 프로가 뉴스를 됐다고 해서 어떻게 저렇게 눈도 깜짝 안 하고 거짓말을 할까? 그때 세뇌라는 말이 생겨가지고 공산주의자는 인간을 변형시킨다. 아, 브레인워싱한다. 브레인워싱한다. 와. 그게 오늘날 우리한테는 세뇌라는 개념이 되는데 이게 전쟁에서 처음 나온 거거든요. 그게 뇌과학을 폭발시키는데 엄청난 트리거 역할을 한 거지. 그래요? 그전에는 이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안 했던 거죠. 그랬는데 그 중공군의 포로로 잡힌 미군이 마치 자발적으로 자기 조국을 비판하는 것 같다라는 거야. 그래서 심리학계가 막 들썩이고 했는데 그때 다르파는 인간의 뇌를 본 거예요. 네. 그러면서 뇌과학이란 게 그때는 용어조차 없었거든. 네. 그랬는데 거기서 브레인워싱 어떻게 하는가 해가지고 여기 뇌과학자들이 결집을 하는데 와. 그 사연이 여기 그걸 추동한 게 다르파라고. 그때는 아르파였지. 지금 여기에는 거의 미국인들만 있어요? 미국인 과학자들이나 미국의 1급 기밀을 볼 수 있는 완전히 최고의 기밀을 볼 수 있는 이런 과학자들이 이제 여기에 모였구나. 결집이 돼 있죠. 네. 그랬는데 펜타곤으로부터 소속이 됐지만 통제를 받지 않아요. 모든 게 자율적이에요. 짱이다.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예산을 가지고 육해공군이 어떤 무기를 필요로 하는가를 보지 않고 미래에 어떤 무기가 필요할 것이다. 한 걸음 더 앞서 나가가지고 그거를 충족시키는 기술이 뭐냐. 이렇게 해서 주로 기술을 개발하고 자기들이 직접 관료적인 통제를 안 받고 방위사업체나 대학연구소에 발주를 할 수가 있어. 짱이네요. 재량권이 어마어마하지. 그래서 새로운 기술을 찾아내 접목시키고 뭐 하니까 완전히 미래 세계에서 사는 사람들이야. 근데 만약에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이라도 딴 마음을 먹고 이 1급 기밀을 막 재벌가 이런 사람들한테 막 수천억 원을 주면서 이렇게 거래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시도는 없었어요? 그래서 아주 비밀스럽고 저 인물 검증을 철저히 하기 때문에 이 책의 초반부에 나오지만은 1950년대 이게 생기는데 그때는 2차 대전이 끝난 지 얼마 안 되잖아요. 네. 그런데 세계 최고의 과학자들은 다 독일에 있었던 거야. 오. 나치가 그때 미사일을 개발하고 별짓 다 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필요한 거야. 그런데 나치의 대부분 장교 출신들이 그 똑똑한 놈들이 많았거든. 네. 그런데 이게 검증해서 배제시키는 장면이 나와요. 다 검증을 거친 사람들만 그렇지. 들어가는군요. 그다음에 미국의 그 핵과학자 중에서도 예를 들어 그 영화로도 나왔지만 오펜하이머 같은 사람은 수소폭탄 개발을 반대했거든요. 자기가 개발한 원자폭탄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져서 엄청난 사람이 죽는 걸 봤거든. 네. 그런데 히로시마에 떨어진 게 15킬로톤, 그러니까 다이나마이트 15,000톤. 그다음에 나가사키에 떨어진 게 20kg, 거의 20킬로톤, 그러니까 2만 톤 분량의 어마어마한 한 발의 폭탄으로 7만 명씩 죽였으니까. 현장 즉사만 7만 명이에요. 이후에 죽은 사람들 빼고. 그런데 저기 수소폭탄은 이게 처음에 개발해 여기 첫 실험 장면이 나오는데 폭발 위력이 15메가톤으로 계산이 됐다고. 진짜? 15메가톤이면은 150만 톤. 아, 이런 거 왜 필요한데요? 그 실험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오펜하이머는 저항했거든. 끝까지 해서는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 나중에 공산주의자라고 잘라버리잖아요. 그래서 사상 검증이 철저하겠죠. 그런데 실제 폭발은 60메가톤이 나와버린. 작아진 거네? 아니지. 아니, 더 커진 거요? 15메가톤인 아, 15메가톤인 줄 알았는데 60메가요? 그러면 6천만 톤. 그 한 나라를 그냥 다 없애버리는 거 아니에요? 요거 한 두세 발이면은 그냥 러시아는 완전히 그냥 없애버릴 수가 있겠죠. 몇 발이면 되겠네, 몇 발이면. 이걸 미국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련도 갖고 있게 된 거야. 그걸 보고서 처음에는 이렇게 자문그룹으로 출발해 있다가 소련이 1957년에 스푸트니크라는 위성을 발사해. 이게 세계 최초의 위성이에요. 뭐라고요? 스푸트니크. 스푸트니크. 유인 우주선.
그래가지고 지구 상공을 배회하는데 성공하거든.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이거든. 이때 미국이 받은 충격이 어마어마한 거야. 소련의 과학기술이 우리를 앞서가는구나. 그래가면서 우주에서 신호도 발신을 하는데 전파 신호를 이걸 미국의 아마추어 무신 수신가도 다 수신하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이 완전히 발칵 뛰지. 그때 아르파가 정식 출범해. 아, 소련은 아르파 같은 거 기관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는 뭐가 있었는지 몰라도 미국이 뭘 하면 금방금방 따라잡아가지고 소련도 상당했죠. 그때가 몇 년 됐나요? 1957년. 아, 꽤 됐네.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모든 과학자들이 모여가지고 계산을 했는데 저 인공위성은 사실은 미사일에 실어서 발사하는 거거든. 그 앞에다가 핵탄두를 달면 미사일이 되는 거고 인공위성을 탑재하면은 우주선이 되는 거고. 그지? 로켓은 똑같은 거라고. 네. 그런데 저기다 핵폭탄을 실으면 어떻게 되는겨? 저 인공위성이 미사일이 될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여기 아르파에서 첫 번째 프로그램이 이제 과학자들이 모여서 계산을 해. 그럼 소련의 그 미사일이 발사돼서 미국까지 도착하는데 얼마가 걸리냐? 1600초로 계산이 돼. 600초요? 1600초. 그러니까 24분이면은 도착해요? 미국에? 도착해서 떨어져서 폭발시켜요? 근데 이거 막을 방법이 뭐냐? 거기서 이제 디펜더 프로그램이라고 해가지고 야, 날아오는 걸 어떻게 요구시켜가 별의별 아이디어가 다 나와. 그래서 지구의 이제 대기권 상층에서 메가톤급 수소폭탄을 터뜨리면 거기서 방사능 입자가 나오는데 이게 전하를 띈다고. 에너지가 아주 높은 전자. 이게 미사일이 날라올 때 그 미사일을 태워버리자. 저 전기장 안으로 들어오면 뭐 이런 아이디어도 나오고 그다음에 레이저로 요격하자. 이런 것도 나오고. 근데 뭐 하나 신통한 게 없죠. 그런데 그때 토론했던 그게 오늘날 이제 레이저 기술이라든가 요격 미사일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한 그 시초가 됐던 것이죠. 그러다가 1962년에 쿠바 미사일 위기가 터져. 위기요? 왜요? 이게 뭐냐면 소련이 쿠바의 그 플로리다 아래에 있는 섬나라 아니야? 거기에 소련이 핵미사일을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해가지고 배치요? 그러니까 그때 미국이 존 F 케네디 대통령이거든. 이래가지고 미국이 발칵 뒤집어져요. 그러다 13일간 그 위기가 벌어졌는데 들어오는 그 소련의 핵미사일 부품을 실은 소련의 선박 이거를 해상 봉쇄로 막은 사건이야. 그래서 부딪히기 일보 직전까지 간 거지. 네. 그러면은 이게 핵전쟁으로 가는 거거든. 이런 아주 극히 위험한 순간까지 갔던 걸 그걸 쿠바 미사일 위기라 그래. 요 쿠바 미사일 위기가 있고 나서 야 이제 핵전쟁이 농담이 아니다. 이게 핵전쟁이 언제든 터질 수 있다. 그래서 뭐 전국에 민방위 훈련한다고 학교에서 애들이 수업 받다 말고 방공호에 숨고 그다음에 핵전쟁이 있으면 어떻게 이걸 대비를 해야 되냐. 그러니까 고속도로 옆에다가 콘크리트 벙커를 만들자. 그리고 핵전쟁 그거 1600초라는 여유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고리로 가서 숨자 별게 다 나왔는데 그러다가 안 되겠어. 일단은 날아오는 것부터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가지고 북극에다가 아르파가 거대한 탐지 기지를 세워. 거기에다가 이제 레이더 같은 걸 운영을 해서 왜냐하면 알래스카나 미국 본토보다는 러시아에 가까운 게 북극이 더 가까우니까 그리고 미사일이 북극을 통과해 오거든. 그 거리가 제일 짧아요. 북극은 누구 땅이에요? 아무 땅도 아니야. 아 그냥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거예요? 남극도? 남극도 그래. 그런데 이제 거기 덴마크령에 그린란드라는 섬이 있어. 들어봤어요. 그린란드. 거기에다가 이제 아르파의 비밀 기지가 세워져.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날아오는 미사일을 탐지하자. 그래서 훈련도 여러 번 했어. 네. 그랬는데 그때 운명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1000개의 미사일이 미국을 향해서 오는 게 탐지가 됐어요. 대박. 누가 쏜 거예요? 그러니까 소련? 러시아 쪽에서 소련. 그럴 때 이러면은 원래 미국의 미사일이 자동 발사돼야 돼. 근데 안 된 거예요? 안 됐는데 고장났나? 그때 공군 장군이 이럴 리가 없거든. 갑자기 1000개가 날아올 리가 없다? 경보엔 이래 뜨는데 지금 소련 그 최고 지도자가 서기장 후르시초프 서기장인데 그때 미국을 방문하고 있었거든. 그런데 근데 1000개가 날아올 리가 없는데. 그러면 1000개가 날아온 게 상식적이지가 않다. 그런데 밑에서 난리야. 진짜 날아옵니다. 뭐 이러지. 아니야. 이거는 조금 생각해봐야 돼. 시간은 1600초밖에 없어. 잠시 후 오작동으로 밝혀졌는데 그때 그 남극에 있던 아르파 요원들이 이상
이상하다. 이럴 리가 없거든. 네. 레이더를 쏘면은 그 전파가 미사일에 부딪혀 오는 걸 탐지하는 게 레이더 아니야. 네. 그랬는데 이 오는 시간이 조금 이상하다 이거야. 밖에 나가 보니까 그 날라오는 방향으로 수평선 너머에 거대한 달이 떠오르고 있는 거야. 달을 인지한 거예요? 총알로? 그렇지. 그러니까 미사일로? 거기서도 전파가 발사된다는 걸 계산을 못했던 거지. 오, 아르파도 계산을 못했네 달까지는. 이래가지고 물론 다 수정이 되고 이후에 개선이 됐지만은 일촉즉발의 운명적인 날도 이게 냉전 시대 몇 번 이런 일이 있었어. 네. 이게 냉전 때 핵전쟁이 없었다 그러지만 인류가 졸라 운이 좋은 거야. 그렇네요. 요즘같이 더운 날 필요한 게 뭘까요? 고려 산삼의 맥을 잇는 기력 활력의 끝판왕 산삼순백, 비료 농약 없이 잘 자란 7년근 산양삼삼만을 사용했습니다. 다양한 사포닌 종류와 압도적 함량을 자랑합니다. 인삼을 산에서 옮겨서 심은 묘종삼이 아니고 함양 지리산 800고지 직접 씨를 뿌린 C종 산양산삼을 사용했습니다. 산삼순백 한 박스에는 7년근 산양산삼 30뿌리 분량의 사포닌이 들어있고 컴파운드 K 강화로 흡수율을 높았습니다. 게다가 홍삼값에 드실 수 있다는 점과 10,000건이 넘는 온라인 구매 후기로 확인된 정말 가성비, 가심비 최고의 제품입니다. 8월에도 변함없는 산삼순백 1+1 더 여름 더위 잘 이기시라고 천삼 발효식초를 사은품으로 준비했습니다.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 자리한 발효실 전통 항아리에서 저온 자연 발효시킨 천삼 발효식초, 고온 속성 발효가 아닌 발명 특허를 받은 저온 자연 발효 공법을 사용했습니다. 산삼순백과 함께 천삼 발효식초로 건강관리 파이팅입니다. 어디에서도 만나보실 수 없는 구성과 혜택, 온 가족 여름 건강관리는 아름다운 갈색 엑기스 산삼순백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이버에 산삼순백 검색하시거나 전화문의는 1666-1080으로 전화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온 가족 여름 건강관리는 산삼순백. 저기 내가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게 최근에 헤즈볼라 그 무장단체 이스라엘이 그 심어놓은 폭탄이 삐삐에서 터져가지고 그러니까요. 저기 무전기 삐삐가 폭발해가지고 2,000명이 현재 희생이 됐다는 건데 사상자가 엄청 많았죠. 우리가 이전에는 전혀 상상조차 못했던 새로운 전쟁 양상, 이렇게도 전쟁이 된다면 너무 충격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전혀 다른 전쟁을 보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이게 헤즈볼라의 전사들이 이 휴대폰은 도청을 당한다 그래서 삐삐를 많이 쓴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거기에다 심은 거예요? 그렇지. 그럼 그 삐삐는 어디서 공급받냐? 이스라엘이 어디 대만에 있는 그 삐삐 만드는 회사의 지분을 사고 거기에 자기들 요원을 침투시켜서 몰래 집어넣었던 거예요? 그래서 폭탄을 몰래 삐삐에 대량으로 심는. 와. 여기까지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너무 그것도 잔인하다. 지금 한 게 아니라 오래전에 했다가 이제 터트린 거예요? 최대한 터뜨린 많은 거지. 사람들한테 삐삐가 갔을 때. 최대한 많이 터뜨리고 요즘 이제 헤즈볼라하고 분쟁의 기운이 이게 긴장이 고조되니까 평상시에 터뜨릴 이유가 없죠. 네. 지금이다. 이래가지고 헤즈볼라 조직을 요걸로 괴멸시키자 이렇게 했다는 거지. 아니 전 세계 유엔이고 나발이고 다 뭐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한테 이제 그만하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글쎄 막 그러는데 진짜. 미국이 감싸주고 뭐 다 그러니까 아니 이 다르파 기술이면 이스라엘 다 한 방에 끝장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기네들의 이익 때문에 다 지금. 근데 다르파가 모든 걸 다 하는 게 아니라 미래에 이 기술이면은 아주 크리티컬하게 전장을 다 결정을 지어버릴 수 있다. 주로 이런 걸 찾아내서 미리 그걸 갖다 개발해 놓는 기관이거든요. 여기서 버려진 기술도 무수히 많지. 엄청 많겠죠. 또는 실패한 거. 이런 것도 무수히 많은데 이 사람들의 연구의 특징을 보면은 실패율이 높아요. 그런데 한국의 연구기관은 성공률이 뭐 97%, 95% 이러거든. 그리고 실패를 하면 바로 감사가 내려와가지고. 그러니까 전부 쉬운 연구, 돈이 그러니까. 되는 연구, 보고서 잘 쓰기에 좋은 연구. 그러니까요. 이러니까 우리나라가 세계 5위의 R&D 예산을 투입하는 나라가 왜 세계 5위의 성과가 안 나오냐? 실패가 없구나. 그렇죠. 그런 면에서 미국도 그렇지만 이스라엘도 그래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가 성공률이 30%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저런 발상도 나오는 거야. 삐삐에 폭탄을 넣자. 사실은 규탄받아 마땅한 반인도적 범죄지만 그 상상력과 기술은 놀라운 거지.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런 역사를 안고 사는 거예요.
가장 그 인간한테 유용한 기술은 살인의 기술에서 나왔다. 그렇네요. 전쟁은 그런 기술을 폭발시킨다. 그랬을 때 중심권에 있었던 다르파라는 비밀 조직? 기관이 있었고 기관. 네. 지금이야 다 알려졌지만 그래서 이 책은 다르파 웨이. 웨이. 그러니까 다르파의 방법, 다르파가 일하는 방식, 다르파의 문화 이런 걸 알려주는 거죠. 이거 많이 팔리면은 우리 의원님한테도 인세가 가나요? 아니요, 나는 감수비 이미 받았어요. 정액으로 알겠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네. 그거는 이제 번역자나 출판사가 버는 거고 네. 나는 안타깝네요. 소정에 네. 그 소정에. 이거 여름내 이 책 이거 저 번역 봐주느라고 내가 고생 꽤나 했어요. 그렇게 바쁘신데 이 안에서도 또 이것도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말 내내 이것만 봐야 돼. 주말 내내. 그래서 디테일한 걸 잡아놔야 되니까. 뭐 저한테는 어렵지만 이걸 들으신 또 지식인들의 놀이터잖아요. 우리 김종대 TV가. 지식인 분들은 아 다르파 내가 좀 알아야겠다. 궁금하다. 더 알고 싶다. 이런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다르파 웨이 또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이 문명의 근원을 그 민낯의 근원을 한번 보자는 취지니까 네. 그런 점에서는 아마 많이 도움이 되실 걸로 추천을 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도 정말 쉽고 재밌고 유익한 지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종대 빵 뚫리는 TV. 자, 김종대 TV에서 스토어를 오픈했습니다. 저희 스토어에서 구매해 주시면 김종대 TV를 후원하면서 필요한 물건도 살 수 있는 일석이조 쇼핑이 후원이라는 마음으로 필요한 것을 구매해 주세요. 이용하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영상 하단에 보시면 여러 제품의 태그가 되어 있는데요. 그걸 클릭하시면 김종대 스토어로 바로 안내가 됩니다. 품질, 안전, 맛이 보장되어 있는 우수한 상품들을 아주 최저가로 입점시켜 놨고요. 먹거리, 전자기기, 생활용품 이렇게 다양한 카테고리별로 제품이 있으니까 저희 김종대 스토어에 방문하셔서 후원하는 마음으로 제품 구매해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쇼핑이 후원이다. 김종대 스토어.